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8월도 거의 다 가고 있죠. 음, 아쉬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 전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이제 하루하루 날이 가는 게 아쉽고, 8월이 오면서, 아, 얼마나 더울까,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했지만,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이제 여름도 가고 계절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아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좀 붙들까? 붙들면 기다려줄까요? 시간이?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음, 그, 이제, 애들은 학생들은 벌써 개학을 했고,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수강 신청을 거의 다 마쳤을 거고, 이제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더 보기가 싫을 수도 있죠. 어, 아무튼 여러분 올해 이제 두 계절을 다 보냈잖아요. 봄도 보내고 여름도 보내고 이제 딱 반 지났네요. 6월 그 개월수로 따지면 벌써 1년의 반은 지났지만 계절로 따지면 이제 이제 가을 남았고 겨울 남았죠. 음, 나머지 두 계절도 다 잘 맞이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달 초였죠. 저희 그 고양이 한 마리 키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고양이가 좀 아팠어요, 사실은. 아파서, 수술도 하고 병원에 거의 일주일 가까이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달 초에 조금, 어,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고양이가 애완동물이 아니더라도 누가 아프거나 이러면 반성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플 때까지 몰랐을까 뭐 이런 내가 초월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죄스러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복잡하잖아요. 저는 글쎄요. 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힘들어 해 하지 모르지만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많이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냥 저는 이제 아들을 키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마치 자식이 아팠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꼼짝없이 그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집사잖아요. 집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있었던 낯익은 환경도 아니고 늘 오면 자기가 이렇게 부려먹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고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처음 보는 동물들 소리가 막 들리는 곳에 며칠을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랬을까 그 생각도 들고 힘들었겠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동물들은 그 상처나 수술 부위를 이렇게 핥으면 안 되니까 목에 이렇게 그 목도리 도마뱀처럼 뭐 이런 거 씌우잖아요. 이렇게 핥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라는 동물이 좀 예민해서 그러면 잘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잘 안 가고 그러거든요. 그 강아지랑은 조금 강아지도 뭐 예민한 강아지는 그렇겠지만 다르게 굉장히 환경의 변화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두 번 가서 꼭 당신의 집사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꼭 보여주고 이제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도 이 목도리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못 댔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부비적 하면서 다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 틱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이렇게 예전처럼 먹는 거 이렇게 약간 힘들어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더니 뭐 지금은 완전히 낫어요. 낫지만 왜 사람도 수술을 하고 나면 한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좀 이렇게 몸조리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 고양이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그 상처는 다 아물고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 불편함 어딘가 불편하고 회복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수술 후 회복 기간이니까 얘들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안 놀지?
그러니까 고양이 장난감 갖고 해도 별 반응도 없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람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고양이도 그런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지금 고양이가 같은 증상으로 한번 이제 하늘로 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그 같은 병명을 들었을 때 제가 잊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게 확 올라오면서 되게 제가 혼자 불안하고 막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원하기 한 일주일 전에도 어떤 사인이 있었는데 제가 병원 의사랑 통화하면서 한 일주일을 지켜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수술도 잘 됐고 마무리도 잘 됐어요. 단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안 꺼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힘들어서. 저도 이제 좀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하고 하지만, 이게 약간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늘 말한 것처럼 그때 상처를 이렇게 저 스스로 보듬어 주질 못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얘한테 미안했던 거는 좀 더, 그러니까 지금 거의 9년 가까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얘의 그 눈빛, 얘의 행동, 분명 달랐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못 알아챘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제가 얘한테 신경을 쓰고, 우리 동물들이 사람들한테 뭘 보낸다고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병도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애완동물이요, 많이 감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완동물은 자기가 아파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것들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아픈 거를 자꾸 감추고 참아요.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들이 늦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 같으면 아프거나 이렇게 힘들거 하는 거를 좀 알잖아요. 근데 얘들은 감추니까 더 모르고, 어디 아프니? 너 힘들어? 열나? 뭐 머리 아파? 뭐 이런 거를 대화가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 방을 처음 만든 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사람의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목표긴 하지만 제 최종 목표는, 제 꿈은 동물들의 어떤 그 마음을 잘 들어보고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꿈이라고 했어요. 꿈은 꿈이니까요. 꿈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저희 고양이는 이제 제가 알고, 또 많은 분들이 동물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이, 그치만 제가 고양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고, 새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좀 더 세심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보살피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화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요즘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닌데 같은 말을 쓰는 우리 사람들끼리 굉장히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는 거를 알았어요. 차라리 동물은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고 치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왜 그걸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상황이 크게 벌어지는 일이 많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정말 모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대화 되세요? 안 되시죠? 분명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걸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나랑 관계 맺는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도 뭐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했을까요? 뭐 중국의 소수민족의 어떤 그런 언어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한글로 얘기를 했는데도 뭐래? 야, 쟤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지금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사실 들여다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죠.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그런 거죠. 그 사람 말 자체를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마치 담벼락 까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나 누구랑 얘기하니? 이런 자신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소랑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가 이게 딱히 그 사람은 그래서 이래요. 그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라는 어떤 예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100만 가지면 그 100만 가지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딱히 여기서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제가 상황을 들어봐야 아는 거죠. 들어도 잘 모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들은 사람, 그렇게 생각한 사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한쪽 말만 들어선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좀 더 내가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 그런 데서 오는 오해, 상황, 실수, 이런 게 쌓여서 대화가 통하지 않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물들도 그래요. 제가 물론 그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라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뭔가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물며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 이해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은 내가 혹은 그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덜 집중하고 덜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럼 왜 덜 집중하고 왜 덜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만 들으려고 하고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하려고 하고 내가 우선인 상황에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프레임에 관한 거, 선입견에 관한 거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입장을 얘기한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저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거를 생각을 해봐서 내가 너무 내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했구나, 그렇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각자가 한 번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줬더라면 내 입장을 배제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갈등이 깊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들이 그렇죠. 10대들이 그래요. 10대들과 대화할 때 저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만한 나이였을 때는, 내가 공부했을 때는 자꾸 이렇게 내가 너였을 때는 하면서 너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너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야, 내가 너였을 때는 하면서 자꾸 과거에, 그리고 내가 지내온 경험, 내가 너와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네가 나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라는 어떤 그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언어적 폭력, 우리가 그게 무슨 폭력이 할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대들은 자녀는 내가 감싸 안아줘야 되고, 내가 첫 번째 그 자녀한테는 가장 가깝고 가장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를 감싸줘야 되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인 거죠. 근데 부모가 내 입장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외계인이 하는 말처럼 알아들은다면 10대 그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만 할 때는 하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미 그 시절을 겪어온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더 넓어져야죠. 부모가, 어른이 더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더 한 걸음 더 양보해야 되고, 그 자녀의 입장을 받아들일 때는 양보를 해야 되지만, 관심은 더 많이 기울여져야 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더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게 부모고 어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아니면 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자녀와 갈등이 있었다면 한 번쯤 내가 너무 내 입장을 세워서 내 어떤 틀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이켜 보시고요.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과 지금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똑같이 한 번쯤 뒤로 물러서서 제가 지금 그 사람이 입장이 되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생각을 하는지 한 번쯤 진짜 나의 모든 거를 내려놓고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서 그 사건을, 그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시는 거는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동물한테 관심 기울여 주는 것만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